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인벤터와 퓨전의 그 부품, 피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구멍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과 스레드를 같이 얘기할게요. 둘이 같은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게 원기둥을 하나 만들고요. 퓨전도 하나 만들어야지.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 말씀드리겠는데, 그 퓨전 360에 보면 박스, 실린더, 스피어, 토러스에서 기본 도형을 만들 수 있는 명령이 있죠. 근데 인벤터가 없죠, 이게. 찾아봐도. 근데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옛날 버전에 있었는데 인기가 없다 보니까 기본 옵션에서 이제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패널 표시. 여기 가면 기본체를 누르게 되면은 기본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인벤터도 퓨전하고 똑같이 기본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기가 없으니까 숨겨놓은 거예요. 조립품에 가면 인기 없어서 숨겨놓은 비운의 명령어가 하나 더 있는데 걔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구멍과 스레드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 자, 구멍을 작성하는 건 똑같은데,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좀 심각하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퓨전 360과 인벤터, 여기 보면은 인벤터가 구멍 명령이 퓨전보다 월등히 좋은, 딱 하나만 좋고 월등히 좋습니다. 뭐가 좋냐면은 이거는 제가 스케치 시스템에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자, 스케치 시스템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점도,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심점이 있고 일반점이 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좌표를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인벤터의 스케치에서, 자, 중심점을 만들어 놓고, 그죠? 구멍 명령을 바르게 누르게 되면은 중심점으로 되어 있는 녀석은 자동으로, 자, 원의 중심으로, 자,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죠? 퓨전 360은 이제 중심점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자, 퓨전 360은 중심점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가 구멍의 좌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 구멍 명령을 눌러도 바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찍어줘야 돼요. 아니면 드래그해서 드래그는 안 되는구나. 잠깐만, 이거 해야 되지, 참. 이렇게 하면 드래그가 되긴 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 이제 다중 구멍을 뚫을 때 조금 속도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부품을 그려야 되는 사람, 이제 기계 설계를 해가지고 빠르게 그려야지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빠른지.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100에 60, 돌출, 10 해가지고 스케치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중심선으로 바꾸고, 이렇게 한 다음에 H 해가지고 바로 엔터 누르면 이렇게 순식간에 되죠? 근데 퓨전 360은 그게 조금 어려워요. 구멍 명령 때문에. 자, 그리고 퓨전 360이 인벤터보다 더 좋은, 구멍에서 좋은 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데, 자, 바로 탭 구멍을 낼 때 실제 나사산을 내준다는 것. 퓨전 360과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실제 나사산을 내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보시면 M6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자, 그냥 그림만 씌운 탭이 나오게 되는데, 퓨전에서는 이걸 탭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쫙 옵션 창을 가서 600은 뭐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모델들을 눌러버리면은, 자, 실제로 이걸 상자를 너무 크게 그렸나봐요. 죄송해요. 실제로 나사산을 이렇게 파줍니다. 그죠? 근데 인벤터에는 아직 그 옵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죠, 뭐. 언젠간 들어올지도. 스레드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레드 명령도, 자, 스레드 명령도, 자, 이렇게 면을 선택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스레드를 입혀주긴 합니다만, 퓨전 360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너무 크게 그렸구나. 얼마나 크게 그린 거야? 잠깐만요. 왜 이렇게 크게 그렸냐, 너? 자, 퓨전 360 같은 경우에는, 자, 스레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스레드를 놓고 모델들을 누르면은, 자, 실제로, 리멤버 말고, 모델들을 누르게 되면은, 자, 실제로 나사산을 작성을 해줘요. 요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그 인벤터에서 도면을 중시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실제 나사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하지만 인벤터는 퓨전보다 훨씬 좋은 점이, 자, 스레드나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 여기에 있는 스레드 유형이나 이제 크기, 지정, 클래스 이런 것들이 엑셀 파일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인벤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인벤터 설치 파일에 이 데이터 값이 엑셀로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엑셀 파일을 수정하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거를 도면을 하게 됐을 때 일반 피치는 이게 나타낼 수도 있고 안 나타낼 수도 있는데, 가끔 귀찮다고 이제 안 나타내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엑셀 파일에서 일반 피치는 지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M6 뒤에 곱하기 1은 지우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퓨전은 그걸 수정하는 옵션은 없다. 왜냐면 이제 데이터가 클라우드 기반이고, 아무튼 없나? 뭐 있으신 분은 댓글로 제보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쉘. 자, 쉘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인벤터가, 이것도 퓨전보다 훨씬 나은 부분 중에 하나네요. 거의 차이는 없는데 무슨 차이가 존재를 하느냐면은, 자, 퓨전 360의 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보스 이렇게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쉘 명령을 하게 되면은 한 방의 쉘 명령으로 같은 두께를 가지는 것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방의 두께가 다 2죠. 그럼 얘만 두께를 다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자, 프레스 풀로 올려주면 되죠. 이렇게. 잠깐만요. 뭐야 너. 아무튼 자, 프레스 풀로 올려주면 되죠. 하지만 퓨전 360이란다. 인벤터는 쉘 명령에 보시면은, 자, 확장 버튼 누르면 고유면 두께가 있어가지고 추가하려면 클릭한 다음에, 자, 이쪽 면을 선택해서 이쪽 면 두께는 뭐 10으로 하겠다. 그러면 한 번에 쉘 명령에서 다른 두께를 주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퓨전 360과 인벤터의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엔 뭐 나머지 것들은 이제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한데, 인벤터는 조금 명령어 중에서 프레스풀 명령이 조금 깔끔하지 못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프레스풀 명령이 옛날엔 인벤터에는 없다가 이제 오토데스크가 이제 조금씩 집어넣으면서 강화시켰는데, 자, 여기서 인벤터에서 프레스풀은 직접 편집이라고 되는데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직접 편집, 프레스풀이라기보다 통합 명령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얘를 이동할 수도 있고,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축척, 회전, 삭제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퓨전 360보다 기능이 훨씬 좋아요. 훨씬 좋은데, 문제는 옛날에 인벤터에는 프레스풀에 직접 가늠하는 명령어가 있었어요. 본체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얘 보면은, 자, 보세요. 본체 이동으로 얘를 XYZ로 옮길 수가 있는 명령이에요. 그죠? 근데 굳이 그래놓고 프레스풀로 솔리드로 이동을 또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명령어가 중복되죠, 이거. 그죠? 네. 근데 퓨전은 그런 거 없고, 퓨전은 그냥 프레스풀은 프레스풀로 하고, 그럼 아까 인벤터가 가지는 면이나 솔리드나 이거 이동은 어떻게 하냐? 그거는 무브 명령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또 많은데 사실 이걸 다 하면 한도 끝도 없어. 자, 마지막 하나, 아니 마지막 두 개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바로 스플릿 바디입니다. 퓨전과 인벤터의 스플릿 바디는 단 하나의 차이점밖에 없는데, 물론 단 하나일까? 인벤터는 제가 이거 잠깐 많이 안 써봐가지고, 자, 인벤터는 스플릿 바디는 있는데 스플릿 페이스가 없어요. 그죠? 스플릿 페이스는 스플릿 바디하고 스플릿 페이스, 실루엣 스플릿 해서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벤터는 스플릿 바디만 있습니다. 그러면 면 나누기는 어떡하냐? 여기는 분할 명령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할 도구하고 면을 누르면은 면 분할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근데 이거는 맞아요. 면 분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하나 조금 좋은 게 뭐냐면은, 자, 퓨전 360에서는 인벤터에서는 자, 분할 명령을 했을 때 옵션이 솔리드 자르기와 솔리드 분할이 따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둘로 나눠서 둘 다 쓰고 싶을 때는 이게 맞죠. 근데 나 이쪽은 필요 없으니까 자를래 할 때는 이걸 쓰면 돼요. 솔리드 자르기 누르고 분할 도구 누른 다음에 화살표 나오죠? 이쪽 자르려면 이쪽하고 저쪽 자르려면 저쪽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딱 하면은 잘려서 없어져요. 퓨전 360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옵션은 없기 때문에, 자, 스플리팅 툴 해가지고 뿅 하고 나면은 이게 필요 없으면 나중에 굳이 자, 리무브를 해서 한 번 더 지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이 한 번 더 가는 게 좀 문제예요. 그게 문제고요. 자, 그리고 자, 5회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퓨전 360에는 이제 패턴에 보면은, 자, 직사각형 패턴, 원형 패턴과 그 다음에 경로 패턴 세 가지가 있는데, 인벤터 같은 경우는 패턴이 직사각형 패턴과 원형 패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는 스케치 연계라는 건데, 요거는 아직 퓨전 360에는 존재할 수 없는 패턴이라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건 퓨전 360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벤터에는 경로 패턴이 없죠? 근데 그건 아니고 인벤터에서는, 잠깐만요. 인벤터에서는 자, 이렇게 직사각형 패턴이 경로 패턴 명령을 같이 담당합니다. 자, 여기서 얘를 고르고 방향을 곡선으로 하면 돼요. 곡선으로 한 다음에 자, 옵션에서 자, 방향 1번에 이렇게 한 다음에 곡선 길이에 맞춰서 이게 뭐 3개다, 4개다. 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패턴에서 이제 옵션을 조금 건드려 주면은 이렇게 곡선 패턴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인벤터에는 곡선 패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직사각형 패턴에 같이 숨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이 패턴 명령 중에서 보면은 이거는 퓨전 360이 인벤터보다 월등하게 좋아요. 패턴 할 수 있는 타입이 페이스, 바디, 피처, 컴포넌트 4가지가 있는데, 인벤터에는 패턴 할 수 있는 타입이 피처하고 솔리드 2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퓨전 360 인벤터는 이제 조립품하고 그 다음에 조립품하고 부품 환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품 상태에서 부품 패턴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없는데, 그래도 패턴 타입에 페이스 패턴 타입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인벤터는. 왜냐하면은 제 채널 중에서 건담 모델링 할 때 보면은 복잡한 형상을 미러를 하거나 패턴을 할 때 꼭 피처 패턴도 안 먹어서 페이스 패턴으로 해가지고 미묘한 영역을 패턴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인벤터에는 그것은 없다. 그래서 저도 그거 할 땐 조금 고생을 합니다. 다행히 이제 인벤터는 거의 깍두기 기계 설계만 하기 때문에 그런 난해한 상황은 별로 겪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엔 판금, 인벤터와 퓨전 360의 판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